나오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문기 가족에게 따로 연락하라고 대체하신 적 없으세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법정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오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어떤 말씀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인날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내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박창환 장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비패가 속출하고 사망자, 실종자가 속출하는데 저희가 또 이 정치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쨌든 뭐 뉴스 특보로 좀 계속 전해드리고 밑에 이제 하단에 저희들 이제 자막이 나가니까 비패 좀 예의주시하면서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 김문기 씨의 아들 간의 뭐랄까 서로 다른 얘기들, 그렇죠? 네. 잘 모른다고 하는 분과 너무나 우리 아버지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잘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들의 설전. 네. 이거는 국민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우리 김용남 변호사께서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죠. 예. 그러니까 고 김문기 차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예.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고, 고 김문기 씨의 아들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아버지를 모를 리가 없다. 예.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 또 본인이 경험한 일화. 뭐 수시로 통화하는 거, 이재명 시장과 아버지가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성남시청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와서 바로 요 옆이 시장실이다. 뭐 이러면서 겪었던 본인이 예. 직접 체험한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법률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거는 만약에 김문기 씨가 생존해 있다면 김문기 씨의 아들의 이야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소위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기 예. 때문에 아버지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 전문 증거예요. 예. 근데 지금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갖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특신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네. 그 상황에 의해서 이 아들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아들의 증언만 갖고 뭐 유죄가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김문기 씨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 예. 물론 같이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씨가 출장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예.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느냐 무죄가 나오느냐고 하는 법리적 논쟁도 물론 중요하고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도대체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쪽의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진실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은 일관되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이재명 시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이재명 시장을 수시로 만나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네. 아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만나거나 연락한 것이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아니다.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반 상식적인 사람에서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것이 안다는 것을 이랑 같은 동일시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국어를 한국말인데 좀 어렵죠. 어려워요. 예. 박찬환 이해하기는 교수님 어렵. 이 해석 좀 해주세요. 만나거나 연락한 것이 꼭 그 사람을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후보가 이 대장동 관련한 이제 정치적인 공세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뭐 대장동 관련해서 소위 말하면은 뭐 그 녹음 파일 예. 이런 것들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제 언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과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어떤 그 친밀성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터진 사건이 고 김문기 처장의 예. 이제 불행한 죽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 뭐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당시 후보의 어떤 스탠스였는데 좀 방송 중에 저는 이 선거 기간 중에 큰 실수였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법적인 문제로서는 아냐 모르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보면은 허위사실 공표는 본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아주 친밀한 사람은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당시에 정말로 자기가 친밀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네. 그것이 자기가 착각을 했더라도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선거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아니 안다고 인정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고 선거법에 유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부정을 했으면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에 빠졌는데 근데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뭐 수많은 공무원들 얼굴 한 번 안 마주쳤겠습니까? 충분히 얼굴도 알고 이분은 수많은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 맡고 보고를 있는 직책도 그렇죠. 그렇고 예, 해외에 같이 가신 것도 그렇죠. 그렇고. 성남개발공사에 저기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니까 얼굴도 알고 예. 아는 분이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분이 그렇게 뭐 크진 않았다. 요 정도 얘기해도 될 사항을 본인이 선을 너무 확실하게 그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뱉은 말을 이 법리 논쟁에 빠지면서 본인이 계속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선거 때의 실수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뭐 평가를 할 수밖에 두 없습니다. 분이 안다는 거는 맞다, 진실이다. 이렇게 박 교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것을 선거법의 어떤 예. 그 함정에 법리적인 빠지신 거 논쟁은 아니냐. 다른 영역의 또 문제니까. 예. 네. 뭐 김문기 씨 아들의 증언이 이제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